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19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이제 주말과 휴일을 보내면 5월 하순을 맞이하게 되는데 5월 하순은 석가탄신일 임시 공휴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할 수 있는 날이 7일 정도 되는데 주말 동안에 내가 5월달 매매를 어떻게 했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남은 5월 잘 매매하고 잘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경제나 주식이나 진짜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다 쓸데없다, 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주식 시장을 접하면서 그냥 지를 때는 좀 질러주고, 그리고 기다릴 때는 기다려주고, 수익 실현할 때는 과감하게 수익 실현해주고, 그리고 내가 판 다음에 주식이 더 올라가도 그냥 등 돌리고 저건 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는 그냥 주식 시장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6월이 다가올 텐데요. 물론 6월은 상반기라고 할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빨리 미래지향적으로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1년의 마지막이 9월 말입니다.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 뭐 하느냐. 뭐 12월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크리스마스니 연말이니 뭐 추우니 어쩌니 하면서 그냥 어리버리하게 되면 12월 달은 그냥 날아가는 달이고요. 그래서 저는 9월 말에 한 해를 정리하고 10월 달, 11월 달 그리고 이제 뭐 12월 달까지 한 3개월 정도 잡아놓고 다음 해를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제 6월 달이 되면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뭐 2023년 하반기 증시 전망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꼬라지를 보니 아마 2023년도 하반기는 지금보다 훨씬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5월 18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절대 흥분하면 안 되는 시장이다. 흥분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냥 뭐 지를 때 지르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수익 실현할 때 수익 실현하고 그게 결국 뭐냐면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리고 그냥 내 매매 원칙에 따라서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다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여러분들 마음속이 여러분들 멘탈이 흔들리시면 안 되는 때입니다. 언제가 제일 이제 헷갈리냐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 주에 주식시장을 저는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 뉴욕 증시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럴 때 전문가들은요 머릿속에서 내가 이걸 잘못 봤나? 이거 내가 그냥 시황에 가는 게, 그러니까 고를 외치는 게 맞는 거였나? 라고 헷갈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헷갈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지금 내가 뭐 경제나 주식이나 개뿔은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뉴욕 증시가 강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눈구렁이 조 바이든이 일본 출국하기 전에 시장에다가 툭 하고 선물을 하나 던져줬거든요. 그 선물을 받아든 투자자들이, 그 선물을 받아든 전문가들이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따져보면, 자, 이날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0.34% 상승, S&P 500이 0.94% 상승, 나스닥이 1.5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도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자, 제가 여러분
월요일 날 5월 15일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한 이유는 뭐였냐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없다 보니까 그 전주, 그러니까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뉴욕 증시가 한 번도 제대로 상승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 즉 반등이었다. 자, 그러다가 5월 16일 날 화요일 날은 다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날 협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또 협상이 불발되고 또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공포를 줄까봐 12일 날 협상하기로 했던 거를 16일로 쭉 밀어놓고 16일 날 협상이 안 됐어요. 협상이 안 됐으면 아이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시장이 겁먹을까봐 협상은 결렬됐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타기 전에 아유 디폴트 안 될 거예요라고 시장에 툭 던져주고 그냥 일본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능구렁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던져준 선물에 지금 시장이 흥분하고 있는 거고요. 자, 먼저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 연준 의원들은요. 계속 갈 길이 아직 멀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 즉 그 얘기는 우리 금리 동결할 거 아니야? 우리 금리 니네들이 원하는 것처럼 인하해 줄 거 아니야? 꿈도 꾸지 마. 이렇게 계속 한결같이 얘기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은 고용지표에 꽂혀서 고용이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들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이 2%가 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4.9인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높아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 연준 의원들은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들의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까지 내려오지도 못했는데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 덩달아서 경제지표며 뭐 이런 경제 상황이 뜨거워지니까 그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은 일관성 있게 계속 갈 길이 멀다, 금리 인상 계속할 수 있다, 우리가 목표했던 인플레이션까지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런 말에 별로 의미 두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개무시하고 있죠. 자,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근거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자, 앞으로 몇 주간 나오는 지표들이 다음 회의를 건너뛰는 것이 적절할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6월 달 FOMC 회의는요.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열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주라는 얘기는 한 3, 4주 정도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월 하반으로 접어들 테니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6월 초가 되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말이 되면 뭐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FOMC 회의 아마 직전 고쯤 됐을 때 5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겠죠. 뭐 뻔한 경제 지표들,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지표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는 앞으로 몇 주간 나오는 지표들이 다음 회의를 건너뛸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는 연준은요. 6월 달 금리 동결을 하고 그리고 7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미쓰리 저 무슨 헛소리 하고 있나 이러실 텐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리 이야기를 던져놓고 던졌을 때는 듣는 분들이 저 무슨 이렇게 또라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가 맞더라는 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연말에 2016년 4번 금리 인상할 때 저 혼자서만 4번의 금리 인상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2019년도 모든 전문가들이 한 번에서 2번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저 혼자서 금리 인하할 거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들으신 분들은 쟤 또라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라고 했을 텐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미쓰리의 말대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있냐면
연준은 3월 달과 5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인상을 했어요. 자, 인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그러니까 그 어떤 미스 포인트가 있냐면, 일단 3월 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고 싶었었습니다. 자,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3월 달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3월 첫 번째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집니다. 그리고 증시가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다시 재발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시작된 지역은행의 어떤 위기가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방크까지 넘어갔었거든요. 그때 시장이 3월 초에는 50bp 금리 인상을 외쳤던 연준이었는데 그렇게 지역은행의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사람들은 뭘 보고 있었냐면 과연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시작된 이 문제가 과연 얼만큼 센 녀석인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었어야 되는데 금리를 동결하자니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초에 50bp 금리 인상 하겠다라고 했는데 와, 금리를 동결해야 될 만큼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봐 오히려 3월 달은 금리 동결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의 공포를 키울까 봐 금리를 인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5월 달에도 금리를 인상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하반기에 이제 연준이 3월 달, 5월 달 금리 인상했던 부분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마치 2022년도 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출렁거릴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거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금리를 동결하고 쥐5준 만큼씩 금리를 인상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75bp씩 막 과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게끔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이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이 오는 것처럼 이제 3월달, 5월달 금리 인상의 어떤 결과는 하반기에 고스란히 전달이 될 겁니다. 근데 연준은요,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경제지표 여러분 안 좋죠? 예, 경제지표 좋지 않습니다.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경제지표가 좋은 이유는 3월 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준도 이거를 압니다. 연준은 경제지표도 보지만 또 베이지북 같은 것도 보는데 연준이 봤을 때 나름대로 고용지표를 제외하고 다른 지표들은 좋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금리를 또 인상을 해야 되나? 인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금리를 동결하고 싶지만 금리를 동결하면서 앞으로 쭉 동결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연준이 금리 동결을 선언했어. 에서 더 나아가 이대로 가면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까 봐 연준은 금리 동결 쭉 하겠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내놓은 카드가 뭐냐면 6월은 잠깐 쉬어갈 수 있어. 우리 연준은 목표치 2%가 될 때까지 갈 길이 멀어. 그런데 6월 달은 잠깐 쉬다 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동결 계속 할 거 아닐 수 있다. 7월 달에 금리 또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다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겸 부의장 지명자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우리는 이를 낮추는데 아직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자,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왜 연준이 금리를 쭉 동결하겠다고 하지 못하는지 그거를 이제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확실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면 됩니다. 자, 능그렁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출국 전에 툭 던진 선물 바로 부채 협상 타결 가능하다. 부채 협상 타결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장에다가 던진 선물은 이거죠. 미국 디폴트 없다. 그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국은 원래 디폴트가 없어요.
미국이 쓸카드가 많은 나라가 디폴트를 시키겠습니까? 진짜 상황이 안 좋아서 디폴트가 될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미국은요, 전쟁이라도 할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디폴트는 아닐 거고, 정말 상황이 안 좋아져 봤자 셧다운 정도인데, 그 셧다운도 우리가 이미 한번 겪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능구렁이 같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디폴트가 안 될 거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대통령 입에서 해버리고 에어포스원 타고 일본으로 떠나니까 시장이 좀 엄청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 주시하고 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가 있지만 실무자들은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일 거고요. 자, 다음 주에 부채 한도 합의에 대해서 표결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은요, 정상의 자리를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2인자가 근처에 치고 오는 꼴도 못 봐요. 중국이 원하는 거는 우리 중국이 글로벌 짱 먹을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미국 니네는 그냥 선진국 MSCI 선진국 짱 먹고 우리는 그냥 MSCI 신흥국 짱 먹을게 이건데 미국은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들이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고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불안하면 흔들리고 그러면 2인자를 꿈꾸는 중국 같은 나라들이 무시하고 짓밟고 이럴까 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5년에 미국은요. 겨우겨우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번 했어요. 그런 연준이 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할 수 있어 라고 시끄럽게 떠들었냐면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5년 8월 달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중국이 한번 휘청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이런 찰나에 미국 입장으로서는 중국이 그렇게 한번 흔들리니까 어이 중국 니네 경제 성장률 7% 안 돼?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금리를 4번씩 인상할 만큼 성장했는데 이거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설레발치다가 2016년 한 번밖에 금리 인상을 못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심리, 우월주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그 눈구랭이가 디폴트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메카시 하원 의장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빠르면 다음 주에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는 뭐다? 말장난입니다. 자, 경제지표 4월달 기존주택 판매 전월 대비 3.4% 감소. 4월달 경기 선행지수 전월 대비 0.6% 감소. 자, 제가 그랬죠. 5월달에 발표되는 4월달 관련된 경제지표는 웬간하면 괜찮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체크했을 때 안 좋게 나왔던 게 뭐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만 꽤 큰 폭으로 하락 전환돼서 하락되었었습니다. 그냥 나머지 지표들은 다 괜찮게 나왔는데 지금 기존 주택 판매, 경기 선행지수 하락했고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만 2천 명 감소해서 24만 2천 명이 됐다. 지난주에 26만 4천 명 꽤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증가세입니다. 그런데 JP모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26만 4천 명 나온 수치는 있지 이거 약간 사기 청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 매사추세츠 쪽에서 실업상이 이상하게 급증했는데 이거는 사기 청구일 가능성이 높아라고 쉴드를 쳐주는데 저는 JP모건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JP모건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9월 달에 10월 달인가요? 뭐 연말에 뭐 S&P 500이 뭐 작살 난다 이렇게 엄청나게 시황을 못 보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JP모건을 믿지 않아요. 예. 자, 여하튼 지금 뉴욕 증시는요. 여러분들이 흥분할 구간이 아니라 오직 뉴욕 증시는 아직까지 크게 뺄 생각이 없고 빠지면 안 되고 쓸 카드가 많고
경제지표 이런 거 좋지 않지만 능구렁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협상 디폴트 없다라는 이야기로 선물을 하나 주고 일본으로 가면서 뉴욕 증시가 이렇게 좀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얘기가 안 나오고 있냐면 지역은행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오고 있죠. 며칠 전에 뭐 지역은행의 예금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택 가격의 어떤 감소, 주택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의 감소, 그리고 어떤 주택 판매뿐만 아니라 뭐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분명히 지역은행에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조만간 뭔가 또 뉴욕 증시를 또 물갈이 한번 시킬 수 있는 재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뭘지 모르겠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능구렁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부채 한도 협상은 어느 정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경기도나 혹은 경기 침체냐? 지금 미국이 이거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가 의외로 뜨겁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시키기 위한 재료가 뭐냐? 뜬금없이 갑자기 또 지역은행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지역은행 문제가 불거질지 다른 뭔가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약간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 이상하게 올라가게 한 건 누구 때문이냐? 조 바이든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분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뉴욕 증시 훅 하고 빠질 수 있어요. 그 훅 하고 빠지는 재료가 미국이 경기 침체야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좀 커지는 거고 지역은행 문제야 이러면은 약간 물갈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 멘탈이 필요하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달 증시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힘드냐? 이렇게 시장이 올랐는데 올라간 그 내용에 뭔가 실체가 없이 마치 유동규의 말처럼 대장동의 지금 법정에서 싸움이 진행되는 것처럼 뭔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지나가고 그러면 한 6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어느 정도 결과가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이슈들이 또 다시 주식 시장에서 플레이 될 겁니다. 제가 또 그거는 발빠르게 찾아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5월 20일 토요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촛불행동에 좀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덜 마시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